오늘은 간목의 왕세강약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의 기운은 생하는 기운이죠. 생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낳는다라고 하는 낳다라고 하는 기운이 들어있고요. 결국은 낳는다, 시작한다, 이런 이제 처음의 기운이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는 활동의 기운이라고도 하죠. 처음 시작한다. 낳다, 시작하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생하는 기운, 낳는 기운, 시작하는 기운인데, 만약에 사주에 병금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간목은 처음 시작하는 간목의 기운이 아니고 두 번째 시작하는 간목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간목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끝내고 경이라고 하는 결실을 가지고 온 두 번째, 뿌리로서 시작하는 간목이 아니라 열매로서 시작하는 간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곡에 걷다라고 해서 곡이라고 하는 이제 곡과 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곡은 이제 구불곡자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을목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고들직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목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직이라고 하는 것이 간목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 했으면 곡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띄고 있죠. 곡이라고 하는 것은 구부러지는 것이 특징인데, 구부러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 구부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융화적인 요소죠. 이것은 정신적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직하라고 했는데 먼저 곡하라고 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것은 줄기기 이전에 뿌리를 의미하는 거죠. 뿌리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뿌리라고 하는 것은 구부러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것은 곧 정신적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뿌리의 모양을 의미하고, 직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의 모양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을목이다 그러면 먼저 곡에서 직으로 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형체는 반듯해야 되기 때문에, 형체가 반듯하려고 하면 반드시 서야 된다라고 해서 설립자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입이라고 해서 입춘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을목을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 입을 이렇게 두 개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병립이라고 해요. 병립이라고 해서 같이 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혼자 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을목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항상 옆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반대로 간목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안주하는 사람과 간목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내가 늘 혼자 있어야 되니까, 같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죠. 간목은. 그 간목과 을목의 차이예요. 을목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항상 옆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간목은 항상 혼자이니까 누군가 옆에 같이 있어주면은
좋아한다. 이렇게 갑을관계를 안주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을목은 항상 이렇게 병립이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편을 가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개 을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간목이 있으면 을목은 항상 45도로 이렇게 45도로 뻗어 올라가죠. 그죠? 45도로 이렇게 가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밑으로 이제 이렇게 쳐져요. 그래서 을목은 항상 곡이 먼저 있고 직이 있고, 그렇죠? 직이 있고 곡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간목도 마찬가지예요. 간목도 우리가 간목은 직이라고 했고 을목은 곡이라고 했으니까 간목은 직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곡해야 된다. 먼저 곡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구부려졌다가 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나이가 이렇게 직했다가 나이가 다시 먹으면은 다시 구부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생을 할 때는 병화가 있으면 직이라고 하고요, 개수가 있으면 곡이 되니까, 개수가 없으면은 엉켜요. 그래서 곡이 잘못되면은 엉킨다라고 하죠. 이 곡이 잘못되면은 엉킨다. 개수가 너무 많아도 엉키고 개수가 없어도 엉키죠. 그리고 여기에는 유가 있으면 엉켜요. 유가 있으면 엉킨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문통부간의 용어죠. 비틀어진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간목은 비틀어지지를 않죠. 두께를 두껍게 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을목은 두껍지를 않잖아요. 두께가 두껍지 않으니까 비틀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특히 이제 정화가 있으면 비틀어지죠. 그러면 유다라고 하는 것은, 유는 날씨가 차가우니까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화는 너무 뜨거워서 비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을목이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은 춥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정이라고 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겁다, 뜨거워서 조해서 비틀어진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생상극을 할 때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중국 한자를 찾아서 중국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명리학 자체가 나온 게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간목은 곡이라고 해서 정신이 항상 움직여야 된다,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군을 볼 때는 정신이 적군을 볼 때 정신과 같아서는 안 되죠. 내가 사내 대장부를 상대할 때 정신과 아리따운 아녀자를 볼 때 정신은 달라야 되겠죠. 장년을 상대하는 법과 청소년을 상대하는 법은 서로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먼저 간목은 곡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차별을 두고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의미가 간목한테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을목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나 동일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간목은 차별성, 을목은 동일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간목이 잘못되면 대다수 사람을 차별하는 성품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목의 정신이 이 사람 대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 대하는 게 각기 다르다라고 해서 간목한테 사교술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도 하죠. 그렇게 되려면은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이렇게 곡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경금한테는 여기서 이제 경금이라는 것도 있죠. 경금은 뭐냐 그러면 견고하다라는 용어를 항상 쓰죠.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르냐 딱딱하냐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집을 지으려면은 경금을 가져다가 써야 견고하기 때문에 무게를 버틸 수가 있죠. 그래서 간목의 곡직과 경금의 견고의 차별성을 알아야 돼요. 간목을 할 때 초보자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곡직이에요. 곡직. 원래 뒤에 곡직인수라고 하는 말이 붙어야죠. 곡직인수. 곡직한 다음에 인수라고 하는 게 원래는 붙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이 인수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인연이라는 의미죠. 인연에 의해서 돕는다라는 의미로, 요거는 실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곡직인수하였다더라. 이는 혼자 살 수 없으니 땅의 정기와 물의 정기, 하늘의 정기와 부모의 정기들이라고 하는 인연들이 모여서 이렇게 묶어졌다라고 해서 곡직인수한다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간목은 외부 작용에 너무 민감하게 나타나니까 뿌리는 밖으로 나가는 인연과 들어오는 인연을 만나죠. 그래서 인연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곡직격이라고도 했죠. 옛날에는 인수격 이런 말을 썼었잖아요. 인수격 이런 말이 이제 뭐냐 그러면 간목은 땅의 기운과 인연이 있는 것이다. 경금은 하늘의 기운과 인연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썼었어요. 그래서 빛이나 열,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나타내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나타내죠. 그래서 빛이나 열이 있어야 견고해진다. 견고해지는 경금이 된다는 거예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직접적 인연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인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집에 잘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삶의 터전이 너무 소중하니까, 가정을 소홀히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삶의 터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고, 간목이 일찍 퇴근하는 이유는 인연의 소중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목을 시작할 때 경금이 있으면은 견고해졌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시작할 때는 뭐하라 그랬죠? 시라는 게 있고 또 초라는 게 있다라고 전에 강의에서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간목이 경금이 있다는 것은 다시 과거에 한번 시작을 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처음과 초라고 하는 처음이 있는데 이 의미는 다르다. 태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처음이라는 뜻이죠. 보면 태시라고 하잖아요. 태시라는 게 있고 태초라는 게 있어요. 태초라는 게 있죠. 이 시작과 이 시작은 다르다는 거죠. 태시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이라는 뜻이고, 태초는
처음이 아니라 처음에서 처음으로 다시 넘어가는 것을 태초라고 해요. 모든 시가 되었던 모든 초가 되었던 이 속에는 음양이 있어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양쪽이 다 있어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있어야 내가 나오는 것이듯이 시작이라는 뜻이 있고 초란 것은 먼저 설레가 있어야 나오는 거죠. 앞이 있어야 뒤가 나오는 거예요. 겨울을 보내고 나면은 봄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사상을 가진 것을 우리는 소국사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대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적 개념은 본사적 개념이고 초적 개념은 이제 지사적 개념이다. 이렇게 사제자로서 불임을 당한다. 지사로서 본사의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초적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경금이 사주에 있을 때는 간목이 시가 되고 경금이 경금이 사주에 있을 때 이 간목은 시가 아니라 초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간목에 대한 순환적 개념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초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린이나 학생, 꿈나무, 개업. 그러니까 처음에 눈을 뜨다. 내가 처음 접하다. 처음 만나다. 이런 어떤 의미가 간목 속에 들어있어요. 간목은 어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연 관찰학적으로 봤을 때 뽕나무를 키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새싹을 길러서 누에를 먹여야 옷을 짜듯이 가을에 뽕나무가 직접 옷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에가 뽕을 먹고 커서 이제 이렇게 고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실을 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조 기술이 탄생하고 발전했죠. 그렇게 이제 형체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간목이라고 하는 이 형체적 의미로서 간목은 뭐냐 그러면 의류라든가 음식물 그리고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동양목으로 우리가 간목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목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있으면 동양목으로 자랄 수가 있고 간목이 병화가 없으면 동양목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냥 꿈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간목은 병화가 없으면 먹을 것에 불과하다. 정화가 있으면 건축 자재가 돼요. 병화가 있으면 제목으로 쓰이는데 형체를 따질 때 어떨 때는 종이가 되고 또 어떨 때는 음식이 되고 뭐 어떨 때는 옷이 되고 한다는 것을 다 각기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체적으로 이제 간목은 토공에 사용되는 어떤 역할제라고 사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집을 짓는 건축이나 땅을 파서 사용되는 역할이 토공이라고 하죠. 토공. 무조건 토공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간목이 정화가 있어야 토공에 사용되는 건축이 되는 거예요. 병화가 있으면 간목이 병화가 있으면 직조 기술이겠죠.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다르죠. 간목의 가장 이제 큰 특징은 곡직이 되고 낳는 기운이고 시작하는 기운이죠. 이것을 이제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어린이와 같다. 어린이냐 뭐 꿈나무와 같다 라고 보시면 되죠. 학교에 가면 입학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목이 있는 사람이 임대업을 한다라고 하면 주로 학교 앞에서 원룸 임대를 하는데 입학생들을 위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시간에 따라서 이제 나이를 먹고 어느 공간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자기들이 계획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계획으로 보지 않고 운명으로 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가고 있다. 간다고 가고 온다고 오대. 네가 그 자리에 간 것은 네가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너가 알지 못하는 힘의 컨트롤에 의해서 그 기운이 이끄는 대로 네가 인도를 당한 것이다. 그래서 가운데서 이 인간과 자연의 기운을 컨트롤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 기운을 우리는 중화라고 하는데 바로 토가 하는 일이죠. 이런 시작 개념, 간목이라고 하는 시작 개념과 행체적 개념을 사용하는 데는 반드시 이제 토가 들어가야 된다. 형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형체라 그러면 이렇게 형체다 이런 어떤 논리로 이제 보는데 형이라고 하면은 형질이라고 하죠. 형질이라고 하든지 형체라고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형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또 다시 이렇게 체형으로 또 나누어야 돼요. 형이라고 했으면 질로다가 또 나누어야 되죠. 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미다라고 하는 것은 알미다. 알미라고 하는 건 뭐야? 알다의 준말이잖아요. 알다의 준말이죠. 그래서 생활의 준말은 삶이다 이러면 이거는 생활의 준말이 되는 거예요. 생활의 준말이 되죠. 그래서 배우다, 훈련받다, 익히다 뭐 그러면 이렇게 환경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런 환경이 주어지려면은 간목에게는 기토가 주어져야죠.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기토에 또 계수가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야 되니까 신금이 있어야죠. 그러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환경이 주어져야 돼요. 그 주어진 환경에는 반드시 이렇게 또 계수가 있어야 이걸 가지고 옥토라고 하기도 하고 윤택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또 신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목이 배웠으면은 활용을 해야 되니까 병화도 있어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제 세월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 가니까 기토에는 또다시 이렇게 무토도 있어야 되고 그 쓰임이 바뀌어야 되니까 신금 대신에 또 경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과학적 문명으로 기술적으로도 발전이 되려면은 계수 대신에 정화가 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본치려고 하면 또다시 진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널리 전파가 되려면 임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천간에 있는 10가지를 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그날 마음에 따라서 속성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질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기론과 형이라고 하는 이 형론이 다른 거죠. 그래서 형이다 그러면 형질이나 뭐 현상, 물상, 뭐 이렇게 형기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뭐 우리가 풍수학적으로도 보면은 동남산이다 그러면 청룡이라고 하고, 서북산이다 그러면 백호, 남산은 주자, 뭐 뒷산은 뭐 현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뿌리가 있으면 그걸 갖고 이제 혈이라고 하잖아요. 혈. 그래서 조산이다, 뭐 더 오래된 산은 태조산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다 이제 보면 이렇게 형과 질을 살피면서 물상을 살핀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논리들은 이제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이라고 하는 것은 쓰임을 살핀다. 그러면 이 분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필이라는 것은 형을 살피는 것이고, 이 분필이 어디에 쓰이는 것이네 라고 하면은 그 질을 행하는 것에 들어가는 거죠. 원래 이거를 이렇게 채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채용은 동양 철학적 채용이 있고 명리학적 채용이 있는데, 이 채용에 대한 의미가 달라요. 생각하는 꼴이 다르듯이 생각과 행동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게 있어요. 을과 꼴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을과 꼴의 구분을 해야 된다. 형과 질로 구분을 해야 된다. 형신이라고 해도 되고 채용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의미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적 의미, 형적 의미, 질적 의미를 다르게 다 알아야 돼요. 그 말이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기적 단어와 채적 단어, 그러니까 형태적, 형적 단어, 기적 단어와 형적 단어와 질적 의미를 외워야 돼요.